내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영수 교육보다 이것이 훨씬 중요하지요. 좋은 인격 위에 그 위에 교육이 탄탄하게 집을 짓는 겁니다. 오늘 영상 놓치시면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주제를 인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어떤 단어를 쓸까 많이 고민하다가 인격이라는 단어를 썼고, 제가 오늘 우리 책동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인격 안에는 아이의 성격, 아이의 정체성, 아이의 자아상, 아이의 인생관, 세계관, 내 아이를 규정할 수 있는 정신세계의 총체, 그 모든 것을 제가 인격이라는 단어로 통칭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몸뚱아리와 이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죠? 몸도 중요하지만 이 정신세계가 정말로 중요하고, 이 정신세계에 내가 어떤 정체성과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내 삶의 질을 좌우하지요. 그래서 어쩌면 백지 상태의 정신으로 태어나는 아이들, 그 정신세계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고, 그 정신세계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재료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지요. 한글을 떼고 구구단을 외우고 방정식을 배우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그 앞단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탄탄한 기초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탄탄한 기초 위에 쌓아 올라가는 교육들이 꽃을 피울 겁니다. 따라 참 서론도 길다, 그죠? 자, 문참 꼭 끄시기 전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템포로 말씀드릴 테니까 호시탐탐 끄실라 하지 말고 이 주옥 같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당신 아이의 양육에 꼭 적용하십시오. 자, 내 소중한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첫 번째 요소는 단연코 저는 아이가 가지고 태어나는 DNA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50%, 엄마 50% 받은 그 DNA죠. 유전입니다. 기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인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타고나는 기질이 있습니다. 예민한 아이, 불안도가 높은 아이, 좀 산만한 아이, 집중도가 높은 아이, 소심한 아이, 외향적인 아이, 내향적인 아이, 활동량이 많은 아이, 좀 정적인 아이, 무서움이 많은 아이, 과감한 성격의 아이, 다양한 성격, 기질을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DNA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누가 옳고 그르고 누가 좋고 나쁘고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그저 남편의 DNA와 나의 DNA를 받은 세팅되어 나온 기본값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당신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마땅하면 당신 아이의 문제가 아니요. 당신 남편 50%, 당신 50% 거요. 당신 남편을 쳐잡든지 당신을 쳐잡아야지. 그죠? 왜 애꿎은 애를 한심하게 보십니까? 당신들의 DNA인데 보통 아이가 좀 커서 인사 안 하고 소극적이고 소심한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쟤 왜 저래? 우리 애 왜 저래? 왜 저래 인사를 안 해? 왜 사교적이지 않아? 왜 사회성이 떨어져라고 걱정하시는데 그거 당신 DNA라니까. 당신도 어릴 때 그랬을 거라니까. 또 딴 데로 빠지기 전에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는 첫 번째는 타고나는 DNA 기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내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는 두 번째 요소, 정말로 중요하지요. 사실은 이게 다라고 봐야 합니다. 뭐냐? 제가 이게 뭔지 말하면은 끄실 것 같은데 너무 뻔한 얘기여서, 너무 뻔한 얘기 맞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끌까봐 무서워 죽겠다. 시간을 드리고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찍는 영상이라서 당신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자꾸 끄지 마라 소리가 나오네요. 자, 각설하고 내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는 두 번째 요소는 가정안이지요. 가정안. 자, 가정안은 뭐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 양육자의 양육이지요. 주로 부모가 되겠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 양육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제3자가 주 양육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부모로 통칭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기본값으로 DNA라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를 받아들고 주 양육자인 부모는 양육을 하기
시작하지요. 좋은 것들은 가르치고 잘못된 거는 고쳐주면서 이 미숙한 아이를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양육의 시간에 있어서 이 아이가 타고난 그 DNA 기질이 더 강화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고쳐지기도 할 겁니다. 그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지요.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서 타고나는 기질도 있지만 아직은 미숙하고 어리고 부모가 하늘인 이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이끌어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올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 기질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제가 두 아이를 키워보니 제 느낌에는 타고나는 기질은 20, 30%고 부모의 양육에 따라서 그 기질을 얼마든지 조금 수정하고 바꾸고 개선시킬 수 있는 게 7, 80%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가정 안 부모의 양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옳은 것을 가르치고 바람직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개선하고 또 더 잘못하는 것들은 혼을 내면서 이 미성숙한 개생물체를 한 명의 성숙한 인간으로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역할,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그 양육이 아이의 정체성, 자아상, 인격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십시오.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금쪽이는 애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8, 90%그 부모가 금쪽이 같은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의도하진 않으셨지요. 자신의 양육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를 미처 간과하셨던 거지요. 잘못을 알고 했다기보다는 몰라서 못했던 부분이 훨씬 많으셨지만 어쨌든 금쪽 같은 내 새끼나 결혼지옥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이 아이의 문제는 그 부모의 잘못된 양육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아이 자체를 비난하고 혼낼 게 아니라 내 양육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복귀하고 들여다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DNA를 받고 태어났고 그 부모가 양육하는 방향대로 쫄쫄쫄 따라온 잘못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폭력적이고 태어나자마자 물건을 던지고 태어나자마자 욕을 하는 DNA를 가진 아이가 있을까요, 세상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뭔가 부모의 양육에 그 부모가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으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새끼고 가장 오랜 시간 나와 같이 있고 가장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양육이 아이의 8, 90%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은 기정사실에 가깝고 하여 남편과 아내인 당신이 이 여리디 여린 미숙하기 그지없는 이 아이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하여 한 인간을 키워내는 이 양육의 무게를 무섭게 받아들이고 매 순간 점검하고 들여다보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하면서 오셔야 합니다. 이 양육의 무게를 절대로 가벼이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내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는 세 번째 요소 바로 가정 밖입니다. 제가 첫 번째 아이가 타고나는 DNA 기질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가정 안 부모의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가정 밖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something, 사람으로 치면 타인이 될 겁니다. 타고나는 기질도 아니고 부모도 아닌 아이가 자라면서 맞닥뜨려지는 가정 밖에서의 타인과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생님들이 되겠지요. 어린이집 선생님, 학교 선생님, 혹은 학원 선생님, 혹은 친구들, 혹은 친척들, 혹은 뭐 옆집 이웃 등 알게 되는 지인들, 그렇게 만나는 타인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말과 행동 혹은 그분들의 조언을 통해서 아이는 자신의 인격 형성을 해갑니다. 그 타인들이 던지는 좋은 말들도 있을 거고 혹은 충고도 있을 거고 또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아이 스스로 느끼는 것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가서 정말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진로가 바뀌었다.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대학을 가게 됐다.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 A라는 직업을 가지게 됐다라는 그 선생님이 나의 기인이다. 그 선생님 아니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다라고 말하는 성공하신 분들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으로 인해서 아이가 좋은 인격을 형성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분들이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부모가 아닌 가정 밖에서 만나는 타인들을 통해서도 아이는 자신의 인격과 정체성과 자아상
항상 인생관과 세계관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 제가 사람에 비유하면 타인이고, 그러면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 말고도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닌 아이가 가정 밖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일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을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아이가 느끼는 것도 있을 거고, 사람이 아닌 어떤 경험치에서도 아이가 이것저것 배우는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행도 참 좋은 거고요. 미술관, 박물관, 음악, 이런 음미체들, 이런 미학적인 부분들에서도 아이가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내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정 밖에서의 something 한 가지가 더 있죠. 뭡니까? 뭐겠습니까? 뭘까요? 책이죠, 책. 이제 진짜 뻔한 얘기 나온다 싶어서 끄시려고 준비하시죠. 한 번만 끝까지 들어주이소. 책입니다. 책. 여러분, 사실 아이가 크면 부모의 어떤 좋은 말도 잔소리로 느낍니다. 잔소리의 정의가 부모의 말이랍니다. 부모의 말은 다 잔소리로 느끼는 시점이 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사춘기가 되면요. 그래서 그 어떤 말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정 밖 타인들도 뭔가 조언하고 충고하기가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시는 어른들도 많으시지요. 자, 그럴 때 가장 접근성이 좋으면서 주옥 같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책입니다. 책. 우리 인류의 선배들은 자신의 성공담, 자신의 실패담, 자신의 지혜와 통찰, 사색과 사유, 깨달음들을 이 종이라는 물성을 가진 놈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놨지요. 책이라는 물성의 형태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줬지 않습니까? 단돈 15,000원, 16,000원, 17,000원입니다. 고작 17,000원으로 스티브 잡스를 만나고 정약용을 만나고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니체를 만나는 겁니다. 그분들의 정신 사유가 오롯이 담긴 것, 그것이 바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내 아이는 내 부모에게서 받을 수 없는, 내 주변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깊은 사색과 사유와 통찰의 그 무엇을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여 내 아이의 인격 형성에는 물론 내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어메이징한 기적 같은 물건입니다. 단돈 16,000원, 17,000원의 말입니다. 흥분. 책! 책을 익힙시다. 아이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봅시다.